안녕하세요. 살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가을비가 내리고 오늘 날씨가 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정말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11월 20일인데요. 날씨가 정말 추워서 저도 코트를 입고 목도리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앞서서 좀 자주 하는 질문들 Q&A들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서 드린 말씀이랑 좀 중복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랑 또 꼭 참고하셨으면 하는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 그래서 그 댓글들도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용기 내시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또 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즘 제 유튜브가 성장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이 제 유튜브 캡처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환자분 한 분이 지금 저한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듣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법적으로 하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드렸는데도 이제 와서 저한테 이렇게 배신감 느끼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따금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환자분 이 영상 보시면 좋겠는데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분이랑 한 적어도 40통은 넘게 했습니다. 그분이랑은. 환자분보다는 언니분께서 막 저를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또 한번 다시 답변을 드려볼게요. 제일 많이 하신 질문이에요. 제 상태가 이 정도인데 제가 위자료나 아니면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환자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바로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리 환자분 그걸로 고통받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합의금 3억 정도 됩니다. 이러면 우리 환자분들 어떠세요? 그럼 나 3억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세요? 아니죠. 좀 현실성 없죠? 아니면 예를 들면 500만 원짜리 코 수술이었는데 제가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물어봤는데 제가 합의금 한 150이요? 라고 하시면 우리 환자분들 150에 어차피 고개 끄덕이지 않으실 거잖아요. 합의금이잖아요. 나와 병원이 합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생각해서 얼마를 청구하냐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해요. 병원이 그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제 사건 같은 경우 제 부작용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적절하지 않고 저는 어느 정도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이게 더 바람직한 질문이세요.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좀 그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합의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는 안 중요해요. 왜냐면 똑같은 쌍꺼풀 부작용 수술이어도 어떤 병원은 300에 합의하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500에 합의하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1000만 원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서 그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의 태도 때문에 그것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좀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조속히 이거를 합의를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은 높은 금액에 빨리 합의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수술비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이다. 네. 손 변호사가 1000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이야기 해봤자 상관도 없고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만사항 적어놓은 거, 컴플레인 사항을 적어놓은 걸 병원에 보내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환자분들께서 보내는 건 당연히 환자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먹힐 것인가 안 먹힐 것인가가 좀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거를 좀 아주 고압적인 자세의 의사 선생님이라면 원장님이라면 듣는 채도 안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럴 때는 병원이랑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환자분 진단서 떼셔가지고 의무교육지 첨부해서 고소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이렇게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실비 처리를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실비 처리. 실비 처리, 예를 들면 코 수술을 600만 원에 하고, 약간 기능코 수술이라 그래서 비중경 망곡 관련해가지고, 600만 원 코 수술 비용을 병원에 지불을 하고, 300만 원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병원이 받는 금액은 600만 원이잖아요. 그 성형외과 받은 금액은.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이 돌려받아야 되는 수술비의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실비랑은 상관없어요. 실비는 내가 가입돼서 받은 금액이니까 그거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에 관련된 이야기 하셨습니다. 서류, 변호사 선임, 뭐 이런 어떤 게 선호가 돼야 되냐. 그거는 환자분들께서 편하게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혼자서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서류를 먼저 떼보시고 병원이랑 좀 이야기해보시고 잘 안 되면 변호사 선임하셔도 되고, 왠지 내가 혼자서 막 그렇게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되시면 변호사부터 찾으시는 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뭐 지난번에 그 무슨 성형외과 원장님 커뮤니티 댓글 뭐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좀 신경 쓰여서 그러는데요. 저만 선임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변호사님 선임하셔도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약간 미용적으로만 문제 있는데 이래도 부작용 또는 합의금 청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능적이니 미용적이니 이런 말들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를테면 뭐 역고소니 맞고소니, 제가 고소했다가 맞고소 당하면 어떡하죠? 이런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고 미용적으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미용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자분이 수술비 500만 원 내고 성형수술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택시 탔어요. 응? 시청 가달라고 했는데 시청을 안 가지고 무슨 어디 한강을 가준 거예요. 그럼 택시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간 만큼, 그러면 그만큼만 받든가 500 중에 300은 돌려주든가. 네, 환자분들 이 말 저한테 질문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능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고 하는데도 네, 괜찮습니다. 강력하게 나가보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은 환불 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그 입금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합의서를 쓰고 일주일 뒤에 받거나 2주일 뒤에 받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믿어야 되냐. 자, 그 날짜 기한을 합의서에 쓰세요. 언제까지 병원이 입금해 주겠다라는 거를 환자분도 합의서에 딱 날짜를 박으셔가지고 그 합의서에다가 문구화 시키게 되면 그게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런 합의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서 문구에 잘 기재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소개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댓글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환자분들 꼭 변호사 선임하지 않더라도, 저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제 영상 보고 영상과 저랑 전화통화 몇 통화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해서 합의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뭐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스스로 열심히 고소하시고 또는 1인 시위 하시고 진단서 떼가지고 정당하게 병원에 요구해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이걸 지체하고 있다가 결국은 마침내 손해배상을 받게 되신 환자분들 케이스들이 몇몇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들을 그 댓글을 찾기 어려워하셔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해 왔어요. 더 많은데 일부만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분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도움을 받으신 분인데요. 뭐 병원은 서울에 있던 병원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었습니다. 뭐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분인데요. 대구에서 변호사님 도움받고 어느 정도 합의한 환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합의를 잘 하셨습니다. 삼촌분께서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삼촌분이 저랑도 전화 통화를 하고 조카랑도 통화를 했었고, 환자분 그 다음에 병원 가시기 전에도 통화를 했고 병원 끝나고 나서도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거 정말 잘된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합의를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 길게 써주셨는데요. 환자분 변호사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자분께서 생각하시는 성형수술에 대한 의견도 여기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를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형산업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케이스였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제 영상 만나고 병원에 가가지고 항의해가지고 마침내 합의를 하셨던 대구 거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 코수술 관련된 분이셨는데요. 이분께서도 마침내 합의를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영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영상에서 미리 보기, 자기가 겪었던 일을 미리 보기 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잘 하셨다고 하시고, 또 시위하시면서 시위를 하실 때마다 막 경찰이 오기도 하고,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이분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1인 시위는 합법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 신사역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1인 시위 하셔가지고 합의를 잘 했습니다. 이분이랑도 전화통화를 뭐 하루에도 뭐 5통 이상씩 막 했었는데요. 조금 걱정이 많은 환자여가지고 저한테 전화통화를 많이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혼낼 건 혼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근데 제가 뭐 싫은 소리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환자분께서 이렇게 마침내 스스로 합의를 이루셨으니까 얼마나 제가 뿌듯하겠어요. 네. 저를 선임하지 않고 영상만 보고 고소를 하거나 시위를 하셔가지고 그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합의를 하신 분들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일전에도 한번 저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댓글을 써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시위를 하시면서 시위하시는 모습이 조금 어떤 분이 마음이 쓰이셨는지, 그 시위를 하실 때 어떤 분께서 가셔가지고, 혜님께서 가셔가지고 이거 성형부작용 관련해서 손영서 변호사 뭐 그런 분들이 있다, 도움 받아봐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제 이야기 하면서 막 울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을 남기셨고, 또 마지막에는 정말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존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댓글을 쓸 때만 해도 이분께서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한 2-3일 뒤에 마침내 합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뿌듯했었고요. 정말 잘된 케이스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렇게 댓글을 써주진 않으셨어도 지금 카카오톡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도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8월 28일 날 있었던 일이네요. 합의서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안내해드렸던 대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병원이랑 합의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땡땡땡 성형외과에서 합의서를 쓰시게 되시면서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셨고, 네, 제가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병원 입금만 받으시면 중요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비를 환불을 전부를 다 받으셨어요. 여기 밑에 보면 보이시죠? 유튜브 보고 따라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 용기 내세요. 이렇게 유튜브 보고 따라 하셔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셔가지고 받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막상 시작하기가 어려우신 것이지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환자분들께서 용기 내셔서 시작을 하시면 병원이 환자분들을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용기 내시길 바래요. 그 외에 또 다른 댓글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 이분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영상을 많이 보라고 하셨고, 제가 막 뭐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너무 좀 당황하셨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다 느끼셨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왜 영상을 보라고 했는지 차차 느끼셨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댓글 노탱님,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2년 동안 머리 아팠던 거 조금이나마 풀리고 가슴도 시원해졌습니다. 간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이랑 통화하고 정말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다, 이런 말씀 정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유튜브 영상 촬영하면서 가끔씩은 제가 심리치료사가 되는 기분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전화통화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십니다. 사실은 제가 별로 해드리는 건 별로 없지만 적어도 공감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또 단순히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취하실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시더라도 마음이 좀 편해지시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로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댓글. 오늘 전화드렸는데 자기 일처럼 화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잊지 않고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안녕하세요. 동영상 보고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망설이다가 전화통화를 요청했는데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방법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도움 주시고 무료 상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유튜브가 어느 정도는 조금 알려지긴 했나봐요. 많은 분들께서 더 예전보다 더 많이 연락을 주시고요. 또 스스로 이렇게 직접 이런 합의 과정을 수행하셔가지고 정말로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보람 많이 느낍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용기 내셔서 고소하시고 또 병원이랑 합의하시고 이런 환자분들이 계셔서 정말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왜냐? 그분들께서 합의금을 받는 게 사실은 저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관한 일이죠. 제가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시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정당하게 요구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잘못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고 교정해 나간다는 면, 그 부분에서 사회가 사실은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만 각 성형외과의 원장님들이 과거에 있었던 나쁜 행동들을 고칩니다. 그래야지 더 투명해지고, 그래야지 수술도 더 제대로 하겠죠. 왜냐? 내가 수술을 잘못하면 이 환자가 나한테 나의 불법적인 요소라든가 나의 잘못,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가 경고 관찰에 대해서 나를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만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실 때 더 노력하셔서 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할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Q&A도 설명을 좀 드렸고,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특히 저를 선임하지 않고도 스스로 열심히 권리구제를 하는 자력구제 방식을 택하셔가지고 병원이랑 합의를 하셨던 분들 케이스들 몇 건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셔서 합의를 하시는 케이스가 여러분의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병원에 컴플레인 안 하고 오셨다고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해보세요. 지금 제가 다짜고짜 그 병원에 무슨 가서 막 물건 던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으로 한번 컴플레인 딱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제 영상에서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비방 목적이 아니면 합법이고요.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도 합법입니다.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명예훼손을 걱정하실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께서 꼭 용기를 내셔서 우리 환자분들의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솔로몬TV 손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